8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달 국내 보톡스 1호인 메디톡신을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 메디톡스와 정현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하는 주주 집단소송 소장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해 메디톡신을 제조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 관계 당국에 숨긴 사실이 드러나 주가가 하락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인데요. 메디톡스는 현재 식약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이 소송과 별개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도 수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보톡스 전쟁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경과와 전말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2006년 3월 메디톡스는 국내 최초로 흔히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 메디톡신을 출시합니다. 단 1g만으로도 수백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맹독성 균주인 보툴리늄 톡신으로 보톡스 제품화에 성공한 겁니다. 보톡스는 근육경직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주름 개선 효과도 탁월해 주로 미용 목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10년 뒤인 2016년 4월 이번에는 국내 중견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나보타라는 이름의 보톡스를 시장에 선보입니다. 나보타를 출시한 이듬해인 2017년 5월 대웅제약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미국 FDA에 나보타 품목 허가를 신청합니다. 이에 이미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던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메디톡스는 국내 법원에도 대웅제약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대웅제약이 자사에 근무했던 연구원들을 데려가면서 보툴리늄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을 훔쳐갔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입니다. 반면 대웅제약은 나보타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보툴리늄 톡신 제제로 기술과 균주를 절취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음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10월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부적합하다며 메디톡스가 낸 소송을 각하합니다. 본안 내용에 대한 심사와 판단 없이 한국 기업이니까 한국 법원의 판단을 받으라는 취지로 소송을 종료한 겁니다. 미국 법원에서도 이제 한국 법인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그 법원의 결정문의 내용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어떤 증인들이 모두 다 한국 사람일 뿐만 아니라 증거들도 전부 다 한국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관련된 증인들이 전부 다 재판 출석이나 변론이 전부 다 어렵다. 왜냐하면 전부 다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툴리늄 톡신 제제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한국의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이런 근거들을 대서. 하지만 메디톡스는 캘리포니아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이번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대웅제약을 제소합니다. ITC는 기술 탈취나 특허를 침해하는 등 부정하게 생산된 수입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기구입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가 균주를 절취한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니만큼 미국 수입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제소입니다. 일단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불공정 행위 제소와 무관하게 미국 FDA는 2019년 2월 나보타 판매를 승인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ITC는 2019년 3월 대웅제약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증거 개시 절차를 통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제출한 광범위한 자료들을 1년 이상 검토하는 한편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전문가 검증 과정도 거쳤습니다. 올해 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 동안 증거심리 청문회도 진행한 ITC는 기록 검토를 거쳐 지난달 6일 대웅제약 나보타에 대한 10년 수입금지 예비 결정을 내립니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ITC 예비 결정 자료를 민형사 소송이 진행 중인 국내 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증거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웅제약은
ITC 예비결정문은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지난달 19일 ITC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ITC 예비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ITC의 최종 결론은 오는 11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전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대웅제약 나보타 10년 수입금지 예비 결정에 불복해 대웅제약이 ITC에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양측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웅제약 홈페이지에 ITC 예비결정문 분석 결과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올라온 글입니다. ITC 예비결정문은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이 삭제된 형태로 어제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예비결정문이 ITC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대웅제약이 즉각 결정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겁니다. 일단 ITC 예비결정문은 메디톡스에서 일하다 대웅제약으로 건너간 이모 박사와 관련해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균주가 사라졌는지 어떤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두 제조사 균주의 유전자가 상대적으로 유사하고 토양에서 균주를 채취했다는 대웅제약 주장의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며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이번 결정은 사실이나 증인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보다 추론에 의한 판단으로 편향과 왜곡의 극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TC 행정판사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부터 균주를 이제 절취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굉장히 명백하게 인정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10년 수출 금지라는 결정이 나왔고요. 대웅제약은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균주도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자체가 영업비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메디톡스가 영업비밀로 주장하는 홀 A 하이퍼 균주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고 메디톡스도 무료로 획득한 데다가 새로운 것이 없는 공정이라는 게 대웅제약의 주장입니다. 애초 절취하거나 침해할 영업비밀이 없는데 영업비밀 침해 판단을 내린 건 명백한 오판이란 겁니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인 보톡스 제조회사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대웅제약은 그 근거로 ITC 행정판사가 엘러간의 균주 실험을 배제한 점, 그러면서도 엘러간의 보톡스 제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있다고 적시한 점, 그러면서도 정작 메디톡스의 자사 제품 권리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ITC 행정판사가 엘러간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모든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무결성과 중립성을 훼손해가면서 오류로 가득 찬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입니다. 대웅제약은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ITC 예비결정을 반박하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대웅제약은 ITC가 사실 인정 부분에 대해 재고하기로 결정한다면 10년 수입금지 예비결정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ITC 예비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번 ITC의 결정은 명확한 사실과 과학적 증거를 통해 내려진 결론이라며 오판이자 오류라는 대웅제약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난 19일에 이미 이의 신청서는 ITC에 제출한 상태이고요. 네, 오늘 공개된 것은 약간 대중에 공개하기 위한 전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음이 명백한 사실로 확인돼 ITC가 10년간 수입금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균주 절취 증거가 없다거나 메디톡스 제품에 대한 권리 침해가 없다는 등 대웅제약의 불리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구체적인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다. 결정문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한 뒤 조급하지 않게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는 게 메디톡스 관계자의 말입니다. 중대한 오류로 가득한 예비 결정을 탄핵해 최종 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기술 탈취 사실이 이미 다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것도 없다는 메디톡스. 두 회사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ITC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ITC 전체위원회가 결정을 확정하면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의 판단과 승인을 받아 결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네, 이어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보톡스 원료 분쟁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용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 이제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결국 이 ITC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출엔 좀 큰 타격이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됐죠. 뭐 일단은 예비 결정이기는 한데요. ITC가 이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웅제약의 그 나보타 미국 수출길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대웅제약은 지난해 2월에 국산 보톨리눔 톡신 제재 가운데서 최초로 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같은 해 5월부터 주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지금 출시를 해서 제품을 판매 중인데 이게 매출이 얼마나 되냐면 그 대웅제약이 지금 그 미국의 파트너사인 그 에볼루스를 통해서 지금 주보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게 2019년 한 해 동안만 그 매출액이 425억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매출 폭이 증가하고 있어가지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에만 136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는 거의 300% 급증한 수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ITC가 이제 예비 결정으로 지금 이제 나보타 수출을 못하게 하는 지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양 당사자가 이 결정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제 이의 신청을 하면은 그 올 11월에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유보가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어쨌든 예비 결정 결과가 그대로 11월에 확정되게 되면 이 나보타 수출길은 이제 영영 막힐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메디톡스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 판결대로 간다고 한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뭐 또 어떤 뭐 법적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뭐 지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ITC의 이 결정이 그대로 최종 이제 판결로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판결의 이유가 되었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번 ITC 예비 결정의 결과가 이제 오는 11월에 진행될 이 최종 판결에서 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속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ITC의 지금 예비 결정은 오는 11월에 이제 최종 결정 판결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ITC 전체위원회의 그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승인을 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네. 네, 별개로 지금 메디톡스가 지금 식약처와도 좀 얽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사안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이 ITC의 예비 결정에서는 대단한 호재를 만났는데 이것과 별개의 사건이 지금 국내에 발생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메디톡스가 이제 메디톡신의 제조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그 식약처에 이제 그런 시험 결과 같은 걸 제출하는데 이러한 그 시험 결과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것은 이제 약사법에 위반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가 메디톡신에 대한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어서 그 업계에서는 이게 지금 오늘 이야기 나오는 이 ITC 예비 결정과 별개로 국내에서 어쨌든 메디톡신의 그 품목 허가가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예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번 소송 전반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실제로 지금 ITC의 결정이 비록 예비 결정이라고는 하나 이런 예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ITC가 그냥
적당히 뭐 사실관계만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나름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이 ITC의 예비 결정에 대해서 지금 이의 신청서는 접수했다는 지금 보도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비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예비 결정이 올 11월에 최종 판결로서 이제 확정되기 전에 아마 대웅제약 측에서는 ITC 예비 결정의 어떤 그런 오류, 네. 특히 사실 인정과 관련된 어떤 그런 허점 이런 것들을 파고들 것으로 보이고 오늘 뭐 내놓은 이제 그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네. 그 ITC의 행정 판사가 보면은 이 오늘 처분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러한 확증은 없이 네. 이러한 예비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좀 반발하는 보도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아마 대웅제약은 여기서 순순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올 11월의 최종 결정식까지 이 예비 결정의 결과를 뒤바꿀 그러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수백 원대의 제약업계 소송, 지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최종 판결이 그만큼 어떻게 나올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하고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검 차장으로 보내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친정부 성향이거나 이성윤 지검장 측근은 승승장구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더욱 고립됐다는 평이 나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죄를 4급 이상 공무원이나 3천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으로 한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되면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 건에서 8천여 건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3년간 100억 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OLED 제조 관련 기술을 다른 업체에 넘긴 연구원 등이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해당 업체 차명 지분을 취득해 동업관계를 맺고 기술을 유출했는데 최종적으로 중국 회사에 기술을 넘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이로 인해 징계를 받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게시물에 욕설 댓글을 단 전직 대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감봉 및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은 비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